기술사 김일영입니다. 25번째 시간입니다. 풍량이 계산되었다면 설계에 반응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풍량이 나왔으면 3분의 2는 했다고 인식했어요. 그러나 저는 반만 했다고 생각해요. 송풍기의 정압이 나오면 95%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력까지 계산하면 100%고요. 벌써 교재에 50%를 넘겼습니다. 차압 재현 계산서의 작성은 정압하고 동력 선정을 마치면 끝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초집중하셔야 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보세요. 오늘 강의는 재현 계산 및 시뮬레이션 제4장 제5절 송풍기 정압 계산 및 동력 선정입니다. 그 중에서 차압 댐퍼의 크기와 덕트 및 부속품의 마찰 손실 계산만 합니다. 교재는 167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입니다. 우선 교재 순서에 따라 덕트 방식만 설명하겠습니다. 승강로 가압 방식이나 대단실 극기 가압 방식은 시뮬레이션을 마친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교재에 있는 것부터 합니다. 총 급기량은 결정되어 있죠. 24,000cmh로. 그럼 다음 순서는 급기 풍도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저는 급기 풍도의 사이즈는 풍속 12m/s를 기준으로 하였고, 수평 풍도는 좀 더 여유롭게 하였어요. 수평 풍도의 경우 부속품이 많이 들어가므로 공간이 허용하면 여유롭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정압이 많이 안 늘어요. 물론 건축 설계와 협의를 합니다. 스모크 타워는 덕트 플러스 100mm 정도 최소 2면은 확보해야 하죠. 차압 댐퍼는 현재 6개 타입을 많이 쓰고 있어요. 2015년 7월 24일 소방산업기술원과 댐퍼 제조업체가 협의를 하여 댐퍼 그릴의 규격을 340에 600, 400에 500, 400에 600, 400에 700mm 4종류로 통일하고 그 업체별로 다른 규격을 한 개씩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규격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설계사마다 다 달랐어요. 그러니 현장마다 댐퍼 규격이 제각각이었죠. 댐퍼는 앞서서도 설명했지만 비개방층 차압을 고려하면 작을수록 좋아요. 제가 많은 현장에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개구율을 반영하고 면풍속을 10m/s로 하면 댐퍼 사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방향풍속은 충분히 나옵니다. 저는 400에 500을 가장 많이 적용했었습니다. 설계 시에는 댐퍼 제조사마다 개구율이 다르므로 단서조항을 명시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댐퍼는 업체 선정 후 크기 재검토 필요라고요. 앞선 시간에 설명하였지만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덕트 및 직관의 마찰 손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덕트 내부의 공기 흐름도 하나의 유체이므로 기본적인 유체역학의 기본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시 바이스 바흐식은 수평 관속을 정상 유체가 흐를 때 마찰 손실을 압력 강화로 계산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출발은 베르누이 정리로부터 출발하지만 중간에 유도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람다분의 P1 P2인데요. 2dg분의 람다 곱하기 L 곱하기 속도의 자승입니다. 이따 다이내믹메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연기 제어는 물이 아닌 공기로 하므로 공기의 물성을 알아야 합니다. 공기의 물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밀도 로와 점도 뮤, 동점도 계수 뉴가 다 계산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공기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매우 민감한데 제한설비 계산에 사용되는 온도는 0도씨가 아닌 20도씨라는 점입니다. 기압도 1기압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밀도와 점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레이놀드 수입니다. 레이놀드 수는 유체 흐름의 형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무차원 수이고요. 레이놀드 수에 따라 측량 난리로 구분하죠. 단위는 모두 mks로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20도씨에 공기의 밀도 1.2를 적용하고요. 점도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을 적용하면은 레이놀드 수는 66667 VD가 됩니다. 4천이 넘어가면 난류의 흐름을 보이죠. 달스, 바이스, 바하시에서 다른 것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이 람다 계수, 람다를 마찰계수 람다를 알아야 합니다. 마찰계수를 구하는 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위의 식이 홀브룩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요. 1939년에 발표되었고 양쪽이 함수가 있죠. 양쪽이 다 마찰계수가 있어서 좀처럼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작동됩니다. 퀀텀에서는 이 식을 씁니다. 그래도 설계 계산서 수식에 넣기 좋은 식이 아래식입니다. 이 아래식으로 1982년도에 지그랑 실버스타가 창안한 경험식입니다. 앞에서 구한 레이놀드식을 대입해서 표현하면 이 마지막 식이 됩니다. 계산할 때 조덕각과 나머지 직경과 속도를 입력하면 됩니다. 당시 단위에 신경을 써야 되죠. 그래서 달시, 바이스, 바하시에서 단위를 메타로 된 것을 파스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고 20도씨 공기의 물성을 적용하여 마찰 계수 람다며 레이놀드 수를 합해서 만들면 파스칼 단위의 직관 마찰 손실식은 복잡하게 보이지만 맨 아래식이 됩니다. 맨 아래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단위는 MKS 단위를 쓰면 됩니다. 마찰 손실식에서 직경으로 되어 있죠. 이 때문에 사각덕트를 원형으로 환산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 사각덕트를 많이 쓰죠. 원인 덕트를 쓰는 게 아니고. 사각덕트를 원형으로 환산한 식이 첫 번째 D0로 표현한 식입니다. 이 식을 가장 많이 씁니다. D0는 1948년에 슈프스가 고안한 실험식이고요. 가운데 있는 식은 스백날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맨 아래 D2는 송풍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시스템 이펙트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상당 직경입니다. 그래서 500에 300이라는 덕트를 계산하면 D0일 때는 420이 되고요. 그냥 스백날에서 쓰는 방식은 37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이펙트는 437mm가 됩니다. 다만 덕트 관로 중간에 사용하는 엘보나 MD 등 각종 덕트 부속품의 마찰 손실은 달스, 바이스, 바하식이 아닌 동합 손실식으로 계산합니다. 유도 과정은 베르누이 정리로부터 출발합니다. 제타 값을 알고 풍속을 알면 부속품의 마찰 손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속품 손실을 구할 때 사용하는 풍속은 상단직경이 아니에요. 상단직경이 아니라 단면적으로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사각덕트일 경우에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제타값이 실험값인데 실험시에 단면적으로 하여 풍속을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당직경식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제타값만 알면 되죠. 그래서 제타 곱하기 0.6 V자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로 했기 때문에 그러죠. 20도씨에 공기 밀도를 1.2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제타 값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애슐라나 스맥라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엘보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보를 예를 들면요, 곡률 반경과 장단비에 따라서 손실 계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표를 보고 찾아서 적용하면 됩니다.
곡률 반경이 1이고 엘보의 덕트 사이즈가 500에 1000이라면은 장단비가 0.5죠. 장단비가 0.5가 되겠죠. 그러면 Z값은 0.25가 됩니다. 만일 90도 엘보가 아니라고 하면요, Z값은 만약 90도가 아니고 45도 엘보라면은 0.25의 앵글 팩터 K를 적용합니다. 0.6을 곱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이 K 값이 따로 있죠. 그래서 앵글 각도에 따라서 이거 각도입니다. 45도면은 0.6 곱하기 0.25로 하면 되고요. 90도일 때는 안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꺾인다 하면은 훨씬 커지죠. 때문에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이 쓰는 게 볼륨 댐퍼나 MD 복합 댐퍼가 있죠. 중간에 이것은 그냥 열려있는 걸로 봐서 보통 0.5를 적용합니다. 이게 닫혀있다고 계산하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 때문에 열려있는 걸로 보고 나중에는 또 할증을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열려있는 걸로 봐서 0.52 열려있는 쪽은 다 0.5이죠 보면요. 그 외의 계산 그 외에는 이제 뭐 추가적인 뭐 부속품이 더 들어가고 하는 것은 엑셀이나 스펙란을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엑셀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실제 수식을 보겠습니다. 엑셀로 표현한 것인데요. 아래에 엑셀 수식을 공개했습니다. 이 직관 손실 부분요. 이 직관 손실 0.7가 나온 부분은 이런 식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제가 실제 엑셀 적용된 수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직관이라고 한다면은 이 식으로 적용을 되고요. 직관이 아닌 경우에는 이 0.25 곱하기 이 단면적으로 계산돼서 된다는 거죠. 풍속이 나와 있네요. 풍속으로 해서 0.6 V자승으로 그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손실을 볼까요? 전압 손실을 보면은 직관인 경우에는 0.72 곱하기 길이로 해서 하고요. if니까요. 그게 아닌 경우는 103 곱하기 P10 그러면 Z값 곱하기 동합으로 계산된다는 거죠. 상당 정신 여기 있고요. 수식을 잘 보면 직관 손실은 지그랑 실버스트가 창항한 경험식을 기반으로 한 거요. 단위가 미리미리니까 메타는 환산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동합은 부속품 손실 계산하는 것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함수 관계식도 참조해 보시고요. 수평 덕트는 덕트 조도를 0.18로 한 겁니다. 0.18로 계산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0.18이 있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덕트에 대한 조도에 대한 새로운 실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0.18로 쓰면 될 것입니다. 이 조도는 기억을 꼭 하셔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에도 적용됩니다. 덕트 조도는 아연도 강판을 공급하는 제조에서 제시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0.18을 적용하죠. 우리나라는요. 과거에는 이러한 덕트 매저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싸죠. 덕트 매저 갖고도 많이 썼어요. 그러나 이제 컴퓨터 시대니 더 이상 이런 것은 필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컴퓨터 제가 수식을 공개했죠. 그 수식에다 넣어서 하면은 나옵니다. 이 덕트 매저 사용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덕트 마찰 손실 구할 때 덕트 걸치를 0.18로 하였는데요. 수백라에 있는 덕트 마찰 손실 선도를 많이 차용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수백라에 있는 덕트 마찰 선도는 덕트 조도가 0.09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0.0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복잡한 이 덕트 선도 쓰지 말고 제가 제안한 엑셀 수식을 쓰면 됩니다. 이 덕트 선도 구하는 해서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매번 찾아서 써야 되고 그 값을 찾아 쓰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죠. 덕트 저도를 새로 측정해서 실려 쓰는 새로운 값이 나온다면 그 부분만 수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재현해서 풍량을 잘 계산해 놓고 덕트 마찰 손실은 잘 계산하지 못하고
덕트 부속분 손실도 계산하지 않은 계산서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국내 제연 설비 설계 실무에서는 덕트의 노후와 군진 축동 및 비상 설비 특성을 고려하여 스맥라에서 가정하는 신품 아연도 강판 덕트조도 그러니까 입출론 0.09보다 큰 값인 0.18을 관행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예.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연 TAB는 꼭 필요합니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제연 계산 및 시뮬레이션 강좌의 25번째 시간으로 차압 댐퍼의 크기 및 수평 덕트의 마찰 손실에 적용된 수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덕트의 조도에 대한 논의도 하였고요. 제가 처음 제연 계산서를 접했을 때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 궁금했었습니다. 어떤 원리로 출발을 했는지 그런 궁금증으로 제연 계산서를 새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해보고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해보고 또 현장에 적용해서 검증해보고 이런 과정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 번씩 따져보면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계산한 송풍량은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을 것입니다. 똑같은 도면을 던져주고 풍량을 계산해 보라고 해보세요. 설계사보다 다 다른 풍량이 나와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제연 계산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재 17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